명품 리셀을 위해서 일본에 물건을 사러 갈 때 숙박비나 비행기 티켓, 식비 같은 출장비가 은근히 많이 들어요. 이걸 다 내고 나면 남는 돈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저도 일본에 갈 때마다 경비가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명품 리셀을 할 때는 경비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아이템을 찾아서 파는 게 중요한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식으로 나만의 아이템을 찾고 경비를 해결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명품을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혹시 뮤베르라는 브랜드 알고 계시나요? 몇 년 전에 그랜마 키링이라고 해서 국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럭셔리한 할머니들의 다양한 디자인이 특징인 키링이었는데요. 귀여우면서도 감각적인 제품들이었어요. 하나를 가져와서 팔면 최소 몇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까지도 마진을 붙여 팔 수 있었던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 뮤베르 키링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팔았는데요. 일본의 리셀 제품을 구매하러 나가게 되면 경비가 늘 걱정이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도쿄라고 해도 한번 나갔다 오면 최소 50만 원 정도는 경비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명품 리셀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경비가 큰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일본 출장비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아이템을 찾아서 경비를 해결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자 아이템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소개한 키링 제품을 예시로 한번 드려볼게요. 뮤베르는 프랑스어 같지만 사실 일본에서 탄생된 브랜드입니다. 당시 도쿄나 오사카에서 유명한 편집샵이나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에 가면 이 뮤베르 키링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진 않았지만 패션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명품 가방에 이 키링을 달고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을 타면서 조금씩 한국에서도 인지도를 높여가기 시작했어요. 파는 사람은 적었지만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팔면 돈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뮤베르 키링을 테스트 삼아서 일본에서 몇 개 구매해서 팔아봤는데요. 근데 또 생각보다 인기가 괜찮더라고요. 키링의 디자인에 따라서 남는 마진은 다르긴 했지만 하나를 팔면 적어도 몇만 원은 남길 수 있었습니다. 뮤베르 키링을 4개에서 5개만 팔아도 일본 출장 경비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키링은 또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여러 개를 수입해 팔아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키링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보니까 소자본으로도 구매해 팔기가 참 좋았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뮤베르 키링뿐만 아니라 원래 사려고 했던 샤넬이나 에르메스, 꼼데가르송 같은 다른 명품 제품들도 같이 구매해 팔았어요. 원래 내가 구매하려던 명품이나 브랜드에 뮤베르 키링 같은 새로운 아이템을 같이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의 편집샵이나 유명 백화점에 가면 처음 보는 브랜드가 참 많아요. 대표적인 일본의 편집샵이라고 하면 도버스트릿, 누비안, 유나이티드 에로우즈 등이 있는데요. 이런 인기 편집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현재 일본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일 가능성이 높죠. 아직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도 조만간 한국까지 그 유행이 뻗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 리셀로 많이 팔고 있는 요시다 포터, 저는 이 가방을 몇 년 전부터 일본의 편집샵이나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 일본 여행을 예전부터 다니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사실 그때는 재질이나 디자인이 별로여서 이렇게 비싼 걸 누가 사나 싶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에서 인기를 끌더라고요. 이처럼 일본 브랜드 중에는 나만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서 팔다 보면 요시다 포터처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 돈을 남기고도 팔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본의 명품을 구매하러 갈 때 내가 가진 자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면 800에서 900만 원 정도는 기존에 사려고 했던 브랜드를 구매하고요. 나머지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유명 편집샵이나 일본 백화점의 팝업 스토어에서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해서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특히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현재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제품이면 더 좋을 수 있어요. 크림에 등록되지 않은 브랜드는 크림 측에 판매할 수 있도록 신규 브랜드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른 셀러들도 달라붙겠지만 초기에는 가격 경쟁도 안 하고 독점적으로 수입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크림에 아직 등록되지도 않은 제품은 한국에서 인기가 없다는 건데 진짜 돈을 남기고 팔 수 있냐? 안 팔리면 어쩌냐? 뭐 이런 걱정들도 할 수 있겠죠. 일본 유명 편집샵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건 국내에서도 분명 구매하고 싶은 수요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수요가 당장은 적을지라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있다는 건데요.
크림에서 팔다가 안 팔리면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장터를 활용해서 판매하면 또 잘 팔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내가 수입해온 제품이 뮤베르 같은 키링 제품이라면 기존에 팔고 있는 명품 가방에 한번 달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팔아보는 거예요. 세트로 팔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래 팔려고 했던 명품 가방하고 일본에서 유행하는 키링 제품을 함께 끼워서 팔 수 있다는 거죠. 뭐 사은품으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일본에서 사온 제품들은 큰 어려움 없이 전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일본 리셀 사업에서 경비를 해결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내가 가진 자본금의 일부를 새로운 아이템에 투자해 보세요. 500만 원이 자본금이라면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한 50만 원 정도는 한국에서 아직 인기가 없는 브랜드 제품을 수입해 보는 거예요. 도쿄에 있는 유명 편집샵이나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예뻐 보이는 제품을 수입해 팔면 좋겠죠. 크림에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브랜드 등록 요청을 해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고요. 개인 SNS 채널이나 중고장터 등을 활용하면 또 마진을 붙여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내가 팔고 있는 제품들과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저도 명품 리셀을 하러 일본에 가면 꼭 시간을 내서 편집샵에 한번 들려봅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처음 보는 브랜드나 제품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저만의 뮤베르 키링을 찾아낸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새로운 장소에 꼭 시간을 내서 가보는 게 좋습니다. 일본에서 유행한 제품은 한국까지 넘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인기 제품을 수입해 판다는 마인드로 한번 진행해 보세요. 무엇보다 초반에는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도 팔 수 있고요. 일본 출장비 정도는 쉽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안 파는 걸 가져와 팔면 또 나름대로의 재미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큰 부담 없이 소량씩 구매해서 팔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꼭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세금 신고를 해서 정식 수입하는 걸 기본으로 해야겠죠.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에 영상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시청하시면 큰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